코로나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다행인 점은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아직 간편하게 복용 가능한 코로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감염 후 중증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안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해외를 보면 전 인구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면 감염 후 중증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어느 정도 차단됐다며 50%에서 60%의 방역을 완화하면 델타 같은 변이에 다리가 묶일 수 있고 70% 이상 접종을 완료하고 서서히 방역을 완화하면 의료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은 우리나라 방역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음에도 사태 종식을 위해 연일 구슬땀을 흘리는 의료진들의 희생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70% 이상 접종 완료는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9월 8일 24시를 기준으로 인구 대비 백신 1차 접종률은 61.8%, 2차 접종률은 37.2%로 집계되며 추석 전 전국민 1차 접종률 70%, 10월 말까지 전국민 접종 완료 70% 목표 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거나 퇴치할 가능성은 아주 적다며 코로나가 인플루엔자 대유행 바이러스처럼 진화할 것이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바이러스 중에 하나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감처럼 끊임없이 변이를 만들면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백신 제조업체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 경영자와 백악관 수석 의학고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등 여러 전문가 역시 세계가 인플루엔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국은 완전한 종식 대신 일상 속 불편함을 감내하면서도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와 같은 방역 체계로 전환을 더 고려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일정 수준 이상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확진자가 더 늘어나더라도 치명률이 낮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시행할 수가 없는 정책인 건데요. 한국은 10월 말 접종 완료 70% 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라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 전환을 고려할 수 있는 나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각국 네티즌들은 의아함 혹은 역시 한국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백신 접종에 큰 차질이 생겨 여전히 고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차질이 있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만큼 꾸준히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곧 1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설 것이고 10월 말까지 2차 접종률 역시 70%를 달성해 위드 코로나 정책을 고려할 것이라는 한국의 소식이 전해지자 각국 네티즌들은 공급 부족이라는 소식을 들어 접종률이 매우 저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한국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1차 접종이 2차 접종률보다 여전히 높지만 나쁜 일이라고 분석하기 어렵다. 1차 접종률이 높다는 것은 한국인 사이에서 백신 수요가 높다는 걸 나타내고 그것은 곧 시간이 지나면 한국이 인구의 매우 높은 비율로 접종 완료에 도달할 것이라는 뜻이다. 한국인들은 아마 연말까지 90% 이상의 예방 접종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다. 놀라운 점은 한국보다 접종률이 높은 국가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가 적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일일 접종률은 정말 엄청납니다. 어떻게 저 숫자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걸맞게 한국에는 9일 모더나 코로나 백신 87만 회분이 추가 도입되는 등 백신 공급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9일 도착분까지 합치면 총 902만 5천 회분의 백신이 도입된 것이며 방역당국은 10월 말 전국민 70% 접종 목표에는 전혀 차질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백신 수합을 통한 추가 물량도 있다 보니 물량 안정성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죠. 때문에 2차 접종에도 가속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현재 1차 접종에만 사용하고 있는 잔여 백신을 2차 접종으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10월 말 전국민 70% 접종을 마치겠다는 한국의 시간표는 더 빨라지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부터 SNS상의 잔여 백신으로 2차 접종도 예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잔여 백신은 지난 5월부터 1차 접종에만 활용됐는데요. 1차 접종률이 60%를 넘기면서 예약자가 거의 없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접종도 당일 예약 서비스를 활용해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잔여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예약할 경우 접종 간격이 당초 허가받은 대로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가 적용돼 더 빨리 맞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다음 달까지 1,800만 명의 2차 접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잔여 백신 2차 접종 예약이 가능해지면 이 중 최소 100만 명 이상이 잔여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10월 말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는 물론이고 4분기 중으로 예정된 추가 접종 부스터샷 일정도 좀 더 앞당겨질 수 있겠습니다.
일본 언론은 연일 한국이 백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며 꾸준히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런 보도가 많았기 때문인지 일본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한국보단 낫다는 식의 위안을 받는 듯 했죠. 그러나 한국의 접종 완료 목표 달성이 점점 뚜렷해지고 이제 그 시기마저 앞당겨질 가능성이 시사되며 일본보다 목표 달성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좌절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이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백신 접종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졌고 역시 우리가 잘났고 한국은 못났다는 식의 반응이 쏟아졌지만 사실 한국과 일본의 접종률은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1차 접종의 경우 우리나라가 더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역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래도 우리가 한국보다 낫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일본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만 5천 명을 넘었던 데 비하면 줄었지만 여전히 1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 수는 긴급사태 지역 확대에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NHK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 59분 기준 일본 전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2,396명, 사망자 수는 8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7명이나 늘었죠. 한국과 비슷한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럽연합은 현지 시간으로 8일 비필수 여행 허용 국가 목록에서 일본을 제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럽연합 여행안전국가 명단에 포함되려면 최근 2주 동안 10만 명당 확진자가 75명 이하여야 하는데 일본은 이 수치가 100명을 넘어서며 기준에 미달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해당 조치로 일본 네티즌들은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이렇게 일제일퇴를 반복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지금보다 자유롭고 싶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유럽연합이 아니라 일본 측이 먼저 제외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어째서 거짓 통계를 발표하는 한국은 제외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올림픽 때문에 바이러스 대국으로 간주되어 버린 것 같네요. 지금의 정부라면 전 세계에서 여행 제한을 당할 것 같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자 일본 정부는 유럽연합의 권고는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을 제한하라는 의미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2주에 한 번씩 검토되는 사안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맞지만 대다수 회원국은 이를 참고해 격리 조치 등 입국 제한 여부를 정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변경 사항이 적용되면 EU의 여행 안전국가 목록에는 한국과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만이 남게 됩니다. 초라해진 일본 정부는 다급히 위드 코로나 방안을 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9일 오는 11월부터 코로나 긴급사태 등이 발령된 지역의 감염 대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방안에는 코로나 긴급사태나 긴급사태 전 단계가 발령된 지역에서 음식점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방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위드 코로나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포기 코로나와 위드 코로나는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일본은 처음부터 위드 코로나가 아니었나요? 올림픽이라는 축제를 앞두고도 일본은 방역에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코로나에 제대로 대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이 위드 코로나지 그냥 방치하겠다는 뜻 같다 라는 국내외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우리보다 앞서 위드 코로나에 들어갔지만 낭패를 겪고 있는 영국 등 일부 국가들과 차별된 한국형 위드 코로나 도입 전략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역 조치 중 방역 효과가 가장 낮은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해제하고 향후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하겠다는 것입니다. 빛 좋은 게살구를 자처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다는 말처럼 실속을 챙기며 꿋꿋하게 위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소식을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